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에코프로 오늘은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 3%까지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아래 꼬리를 강하게 달아주면서 거의 뭐 보합권까지 올라오고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런 짤막한 상승을 제가 노리는 게 아니라 이 에코프로에 대한 다음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추세.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기다렸던 대기 매수세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이 움직임 상당히 양호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에코프로 이대로 정말 제가 말한 이 19만 원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 나올 수 있을지, 혹여나 주가가 눌린다면은 우리가 어디서 맥점을 봐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현재 에코프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지금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에코프로 처음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에코프로는 제가 과거 작년 11월 달부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에코프로의 30만 원까지 가는 그 시나리오죠. 지금은 이제 중간 정도를 넘어서면서 이제 16만 원대, 19만 원대까지 찍긴 했지만 그게 여전히 좀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강조를 했던 건 이제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수렴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을 하면 이렇게 꼬여버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확산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뭐죠? 꼬여있던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이제 하나 둘 그 실타래가 풀리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이동평균선의 확산 국면인 거죠. 자, 과거에도 이렇게 수렴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꼬여있지만 이 실타래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줘야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정배열이죠, 정배열. 그 그림이 나와줘야지만 주가도 탄력을 얻는 겁니다. 그죠? 그때 나왔던 그 현상이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그 이동평균선에 터치를 하니까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즉 양호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제가 목표한 이 19만 원을 돌파하는 그 과정으로 가는 흐름인데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좀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문제될 게 없고, 여기에 좀 하나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지수죠. 전 시간에도 에코프로와 지수가 동기화가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좀 잠깐 보면, 자, 보시면 이제 정말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코스피는 또 신고가 갱신하고 있죠. 제가 7,000포인트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코스닥은 한 발 느린 아이기 때문에 이제 막 돌파라는 그 과정이 있는데, 자, 그냥 박스였어요, 박스. 박스권에서 돌파를 하는 과정은 몇 가지 경우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냥 빠르게 돌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돌파를 하고 눌리고 나서 가는 경우가 있죠. 그게 아니면은 박스 상단에서 일단 저항을 받는데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이 상승에 대한 눌림목이 나오고 돌파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 1번과 다 2번의 경우에요. 그래서 이 1번에 바로 돌파가 나오면 당연히 얘도 이제 거래량을 더 증가를 시키면서 더 양봉을 뽑아내겠죠. 이런 문제될 게 없는데, 이게 눌린다 하더라도, 그죠? 눌린다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대기 매수가 셀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박스에 대한 돌파 그 시점이 정말 머지 않았다는 거죠. 혹여나 그러니까 눌림이 나오더라도 지레 겁먹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시나리오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자,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는 더욱더 좀 자세하게 나오는 건데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박스 돌파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돌파를 될 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똑같아요. 박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나리오네, 그죠? 박스를 돌파하기 직전에는 이렇게 바로 돌파를 해서 눌리는 경우가 있지만,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돌파되기 직전에 한번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이후에 이렇게 밴드를 탑니다, 여러분. 미리 제가 돌파를 예측을 해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점진적으로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장중에 눌리더라도 어때요? 관리를 한다니까요, 이제 애들이. 각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터치를 하면 그냥 매수세가 진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꼴이라는 거죠. 자, 삼성 SDI 계속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데 얘는 더 미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급등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눌림이 없어요, 지금. 더 소름인 건 뭐냐면 월봉이 정말 소름 돋아요. 지금 어떤 게 나오고 있습니까, 월봉에서? 네, V자 반등이죠, V자 반등. 하락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 이 V자 반등. 이게 왜 나올까요, 여러분들? 주식에서 우리가 이 V자 반등을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V자 반등은 하락보다 더 큰 호재가 있을 때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는 게 ESS와 정고체죠, 정고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반등은 지금 시대에 대한 흐름이 만드는 반등이다라는 거죠. 벌써 SDI 뭐 우리가 이때 이야기하고 이때 이야기했던 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40만 원에서 제가 매수를 이야기했던 게 벌써 직전 고점까지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뭐 에코프로라고 다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얘도 보시면 하락에 대한 각도보다 얘가 정말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제가 이거를 소화를 한다고 전체를 다, 그죠? 이 전체적인 걸 다 소화를 한다고 이 바닥에서부터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더 소름이 돋는 거는 제가 이 조정이 나올 때 두려워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공포감 느끼시는 분들이 많길래 그분들에게 설명을 했었던 게 바로 이 2023년도 시장을 이야기했어요. 이때도 상승이 나올 때는 이렇게 한 달 정도 음봉이 뜨긴 했다고요. 근데 이 5월선을 지키면서 바로 또 양봉을 만들면서 그 뒤에 뭐가 나왔냐? 바로 슈팅이 나왔다고요. 더 과한 제가 말한 그 3차 상승이 되는 양봉이 나왔다고요.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 정말 똑같이 흘러가고 있죠. 상승이 나오고 5월선에서는 방향이 나오는데 지금 또 이 5월선을 결국은 지금 지지를 하면서 4월봉 반등봉 나오고 있잖아요. 3월봉은 조정봉이다. 4월봉은 반등봉이다인데 이 흐름이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반복인 거죠. 지금 토시 하나 들리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즉 에코프로는 저는 이 5월과 6월 봉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지금 눌림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이번 파동은 이 19만 원을 넘어가는 돌파를 하는 그 파동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위치가 정말 좀 비싸게 보일진 몰라도 그러니까 전 여전히 싸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15만 원대 이하에서도 뭐 매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이 거대한 이 에너지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말 이거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만 아실 건데 제가 이 에코프로를 이야기하면서 좀 같이 강조를 해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신소재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신소재.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게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해드렸겠죠. 2차 전지니까. 거기에 반도체는 CXL을 이야기해드렸고, 그죠?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거다. 앞으로 이 2026도 핵심이 되는 주도주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하나씩 좀 보면 삼성전기를 이 2월 달에 맥점 차트로 볼까요? 이 2월 달이죠. 계속적으로 밴드를 타고 올라오는 그 구간 속에서 그러니까 늦게 말했어요. 2월에.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온 거를 왜 이야기하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근데 이 27만 원에서 밴드에서 매수를 한 게 지금 벌써 8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80만 원. 자, 전고체는 당연히 뭐 삼성 SDI 얼마 전에도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어디서요? 밴드에서요. 밴드가 왔으니까 40만 원이었던 게 벌써 68만 7천 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CXL 쪽은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영상을 올려드리긴 했지만 이 오킨스 전자라는 종목 있죠. 이게 바로 이 밴드 상승 초입 때 그러니까 이미 저점 대비 많이 올랐는데 왜 이야기하냐라고 했지만 밴드 1만 원 라인 심리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벌써 2만 6천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하나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농화성. 이거 정말 할 말 많습니다. 제가 이 한농화성 이제 전고체에 갈 때 테마주 성격을 띠고 있는 건 이제 한농화성. 그래서 이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올 매집이다. 올 매집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리고 나서 이번에 주가가 뭐 그러니까 중동발 악재가 뜨면서 뭐 이건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렸던 거잖아요. 밀리다 보니까 이걸 엄청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팔 사람 파셔라. 근데 저는 파란 밴드에서 더 매집을 해 갈 겁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난리가 났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고체, 유리기판, 뭐 CXL 등등 이게 지금 현재 시대가 보여주는 그 방향성이라는 거죠. 방향성. 근데 이 방향성에서 우리가 이 에코프로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밴드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항상 이 밴드 구간은 상승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점 대비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상 그건 하수. 앞으로 시대, 미래를 보면서 이거를 매수를 할 수 있는 거는 전 고수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에코프로 아직 뭐 연봉상으로 볼 때 돌파를 하려고 하면 이게 자 25년도죠. 이게 26년도봉이죠. 그러니까 27년도봉이 돌파봉이겠죠.
26년도 봉이 돌파봉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27년도 봉이 돌파봉이라고요. 그만큼 호흡을 지금 길게 보고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뭐 이때도 매수에 대한 밴드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매수를 못하고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추매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때 계속 횡보를 하니까 못 하셔가지고 좀 비중이 아쉬우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맥점 타점, 제가 언제 진입을 하고 언제 팔고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신호를 여러분들께 실시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그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계속 이 밴드에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왜 이 에코프로 계속 이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도 정말 이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뭐 이틀 뒤에 나오거든요. 저는 지금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